네, 음주운전으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제 장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네, 장 씨는 이제 지난 7일 오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을 하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 하고 나아가서 사고 피해자에게 이제 금품을 지급하면서 이제 지급해 줄 테니 합의를 보자. 이렇게 좀 시도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오늘 마포 경찰서에는 장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이제 위험하게 운전해서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일단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범인도피 교사, 왜냐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총 3개의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네, 일단 좀 의아한 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운전 바꿔치기 혐의까지 있는데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에서죠? 아무래도 이렇게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 기준이라는 건 결국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그다음에 교통사범 구속 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재판이나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음주 사고를 통해서 사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라는 혐의 사실 자체는 조금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면 이거는 영장을 좀 청구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대가성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영장을 청구하는데 좀 고려를 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좀 요즘 이런 음주운전 처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이제 음주운전의 일단은 기준이 엄격해졌고, 그다음에 처벌의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전에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3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벌금형 받던 것이 이제 징역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투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진아웃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삼진아웃이 아니라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이제 바로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형량 역시도 기존에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면허 취소 기준이 또 엄격해졌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었었는데 이게 0.08%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이제 면허 취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장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장 씨와 이제 바꿔치기를 했다는 김 씨, 그리고 동승자 A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장 씨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타, 내가 운전했다라고 나서서 처음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김 씨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죄의 이제 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승자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을 옆에서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 죄가 하나 성립되고, 또 하나
범인 도피 교사의 사실은 또 방조범도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 씨가 운전했다라는 걸 동승자는 알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제 장 씨가 저 김 씨가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범인 도피 교사죄 또 공동 이제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장 씨가 또 추가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뭐 부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거 혐의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증거인멸을 어떤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거는 맞는데요. 이것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를 뭐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감추거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방어권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거 영장 청구할 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어쨌든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휴대전화를 파손했다라는 정황은 사실 증거인멸을 어떤 시도한 정황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이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 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이번 경찰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은 봐주기 수사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찰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렇게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범인을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도주 우려 부분을 조금 높게 판단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휴대폰을 이렇게 일부러 이제 망가뜨린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아서 전형적으로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경찰의 결론이 좀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